이번 시간에는 이제 조직 문화를 종합적으로 전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직 문화를 지금까지 좀 살펴보았는데, 이 조직 문화는 굉장히 이제 우리가 그 한 조직에 있어서의 이 조직이 과연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실효성이 있을까? 정말 실효성이 있는 그런 성과가 중요할 텐데, 그 실효성의 전제 조건, 실효성을 달성하는 데 전제 조건이 되는 게 우리가 조직 문화가 건전하고, 또 조직 문화가 대단히 잘 정립이 돼 있는 그러한 조직에 있어서는 상당히 성과가 실효적으로 나타나더라. 네, 이런 연구 보고들이 많이 있어요. 자, 우리가 조직 문화 요소들이 사사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일단 위쪽으로 우리가 갈수록 이제 뭐 외향적이며 내향적으로 나눠 놓고, 이쪽으로 갈수록 유연하고 뭐 안정적이다 이렇게 봤을 때, 전반적으로 조직 문화는 이제 우리가 크게 이것이 어떤 목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합하는가, 이 조직 문화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예요. 그것은 곧 목적이나 어떤 목표에 부합하는가, 이 조직 문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이제 미션, 사명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어떤 요구에 직면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요구들을 우리가 듣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적응을 하는 부분에서 적응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조직에 들어있는 이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그 조직에 잘 몰입하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바로 이제 우리가 참여하는 걸 보고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참여를 보면 되고요. 다음으로 우리 조직 내에 있는 이제 우리가 밸류, 가치를 봤을 때 가치 시스템들이 잘 메커니즘, 즉 어떤 기제들과 더불어서 잘 적응이 되고 있는가, 작동을 하고는 있는가, 우리가 이런 것을 살펴봤을 때는 그것이 과연 이 조직의 어떤 조정을 거쳐서 어떤 합의점에 이르는 컨센서스죠. 합의점에 이르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로 내적으로 일관이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일관성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겠어요. 네. 이런 그림들은 이제 많이 나오는 건데요. 이 조직 문화를 발현시키는데, 조직 문화를 발현시키는데 꼭 필요한 것들. 지금 가운데 어썸션이죠. 기본적인 가정, 베이시한 어썸션들, 기본적인 가정들,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들, 이거를 쌓고 있는 것이 이제 비전과 목표, 가치, 미션, 이런 것들로 우리가 쉐어드 밸류죠. 그러니까 공유된 가치가 기본적 가정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한 것들이 좀 더 외향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에 있어서 이쪽으로 갈수록, 외향으로 나갈수록 결국은 이것들은 이제 규범화되고, 즉 법과 제도적으로, 그러면서 규칙적으로 어떤 노움이라고 하는 부분.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관습이라든지 일하는 방식, 이러한 면으로 이제 크게 드러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조직 문화가 생겨나면서, 그리고 조직 문화가
바꿔지면서 좀 더 발달하면서 개선되는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죠. 네. 다음으로는 이제 조직 문화의 개념 정립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조직 문화는 우리가 뭐 늘 강조해 왔습니다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전제, 가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베이직한 어서미션이죠. 기본적인 어떤 그런 가정들, 전제들, 이러한 것들이 쉐어드 밸류 형태로 가치의 형태로서 서로 주고받아지는 거고, 또 이 가치들은 결국은 이제 창조물이나 가공품으로 되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내가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이게 이제 상당히 비저블한 거죠. 가시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갈수록 잘 안 보이는 인비저블한 거죠. 네. 자, 그 이야기들을 지금 상호작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 교육으로 돌아와서 이제 학교라는 조직을 근간이 되는 게 교육은 학교니까 학교라는 조직, 즉 교육 조직을 한번 그 문화를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이제 그 학교라는 것에 학교에 당연히 그 구조가 있겠죠. 학교 구조는 어떤 것들이 주로 구조라고 했냐면 제가 뭐 이미 조직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구조에는 나름대로 일단 권력과 그 여기서 말하는 권력이라는 것은 어떤 입장 차이라든지 그런 어떤 그 마이크로한 그런 팔레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서의 역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역할이나 뭐 이런 지식 뭐 이러한 것들이 다 합해지는 부분들을 구조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 흔히 이제 공식적 구조 그 조직을 봤을 때 우리가 주로 관료제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관료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는 또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 내에서는 또 굉장히 또 중요하니까 의사소통이 또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뭐 여기 내에서는 의사결정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다 배운 내용이에요. 네. 자, 그러면서 이 조직에서는 이제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조직에 있어서 또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러면 상징물 창작해서 나온 그 아티팩트 인공물이 뭐냐? 교육학적으로 뭐 어떤 것이 나왔냐?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학교의 어떤 그 교사, 즉 건물과 그 시설의 형태, 학교의 어떤 그 건물과 시설 그러한 형태. 여기서의 교사는 사자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떤 가옥 건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비 이런 것들이 생태적인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환경은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포함하고 있지만 문화는 또 따로 볼 거니까 그런 어떤 정치, 경제, 사회적인 부분, 또 기술적인 부분, 인과학적인 부분, 법적인, 생태학적인 부분, 뭐 이런 부분도 다 포함하겠죠. 이런 환경들은. 그것들은 좀 더 큰 범위 내에서의 외부 환경으로 봤을 때는 더 큰 의미를 띠고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문화를 볼 수 있죠. 문화는 뭐 조직 문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 있는 기본적인 어썸션, 가정과 가치, 밸류와 그 다음에 신념, 빌립 뭐 이런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아티팩트, 인공물까지 가는 거죠. 자, 지금 이러한 형태들은 결국은 우리가 이 뇌의 공통 분모들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클라이밋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학교 풍토라고 그래요. 스쿨 클라이밋이라고 보면 돼요. 클라이밋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몇 번 강조를 드렸죠. 클라이밋이라는 조직 풍토라는 거,
조직 풍토라는 것은 이 클라이밋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우리가 어떤 그 행동이나 그 다음에 감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태도 또는 자세죠. 자세, 태도. 행동이나 감정이나 태도 이런 것을 우리는 조직 풍토에서 기본적인 키워드로 얘기를 했어요. 예, 그것들을 얘네들이 공통 분모들로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조직 풍토의 그 교집합은 이러한 것들의 상호작용의 결과가 몰입되어서 공통 분모를 갖게 된다는 뜻이죠.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 여기 보면 그 과거에 그 영화 중에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거 학교에 그 뭐 거기에 이제 그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그 여러 그 학생들의 일탈적인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의 기성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시대적 부분들을 반영해주는 그런 영화였죠. 잘 아시다시피. 뭐 이제 안 좋은 이야기로는 무슨 뭐 학교 내에 있는 학생들의 일탈적인 행동,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뭐 일진들, 뭐 과거에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때 이제 우리 학교에서 우리가 뭘 배웠지? 우리가 이제 한 번씩 생각을 해본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는 그랬지. 그때는 이제 뭐 선생님들도 뭐 정말 이제 나 때라고 그래서 뭐 베이비 부모 시대나 이럴 때는 그 굉장히 그 체벌도 좀 있었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훈육을 위해서 그때는 이랬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면 학교에서 배운 것은 자 인생에 뭐 내 인생에서 그래도 정말 일할 정도는 나는 학교에서 배웠다. 그다음에 추억들이 있다. 내 마음속 깊이 지워지지 않는. 여러분들 다 그렇습니까? 예, 그럴 거예요. 그다음에 아픈 추억도, 아픈 기억도 있어요. 예, 뭐 정말 그 막 그 계속 앞으로 질풍노도 시기로 나가다 보면은 이런 것도 있죠. 그다음에 여러 이제 뭐 존경을 받으려다가 보잘것없는 뭐 이런 거, 그다음 매 맞고 침묵 아까 제가 다 얘기 드렸던 그런 부분들 뭐 그다음에 내가 추억을 되돌려서 봤더니 그런 그 부서져 버린 꿈들 그리고 뭐 웃음도 감정과 이런 것에 짓밟혀 버린 그런 웃음 이런 막 이런 억눌렸던 거 막 내가 한번 크게 외쳐보고 이런 형태의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것들이 그때 당시에 학교의 조직 문화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내용들로 참고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제 이런 일례들 학교와 더불어서 이런 일례들도 제가 그 말죽거리 잔혹사 뭐 이런 우리 그 영화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심층적으로 형이 이제 이 안에서부터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이렇게 이 심층적으로 있는 이 부분 이게 바로 이제 굉장히 베이직한 그 기본적 가정이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이 부분이 이게 이제 심층적인 부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적인 어떤 가정들이 들어있고, 이 사이에는 가치가 있는 거죠. 가치. 그리고 이제 이 바깥의 부분들은 어떤 규범이라든지 이런 뭐 드러나는 거, 법, 이런 표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들은 다 추상적인 부분들이고 얘네는 좀 더 구체적인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을 좀 살펴보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암묵적으로.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서도 암묵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즉 take for granted예요.
뭐 당연시 여겨지는 거예요. 당연시. 그란티드예요. 그렇게 당연히 뭐 그란티드 뭐 비인 그란티드 뭐 그런 식으로 생략돼 있는 게 있겠죠. 그냥 뭐 그 자체로 있는 거야. 그 자체로 당연시 여겨지는 거지.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그러한 것들에다가 나중에 이제 구체적인 단계로 규범화돼서 넘어왔을 때는 그것이 이제 어떤 행동을 해야 조직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그런 것이 생기는 것인가, 믿음이 생기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규범이 나오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네. 자, 이제 우리가 스토리와 그 다음에 사파와 상징, 그 다음에 뭐 리추얼, 의식이죠. 의례와 의식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건 상당히 굉장히 심벌이죠. 상징적인 부분. 스토리 주로 대표적으로 보면 사실은 어떤 이 스토리에는 상당히 뭐 에픽이 있을 것이고 서사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라이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에픽 장대한 영웅적 소사시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에픽적인 그런 어떤 영웅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다 이제 어떤 조직 내에 들어있단 말이죠. 우리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 고등학교 충주 예를 들어서 어디 동문회다. 그럼 우리 동문회에 관련된 그 동문들의 뭐 희생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기부했던 것들, 그다음에 우리 동문회 아주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뭐 영적인 부분들을 좀 거기서 홍보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도덕적인 부분도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조직. 그거를 보면은 우리가 그 학교의 동문회를 보면 그 학교의 성향을 알 수가 있잖아요. 예컨대. 뿐만이 아니라 뭐 현대, 삼성 제가 그거는 얘기를 들었어요. 삼성의 조직은 어떤 조직이냐, 현대의 조직은 어때요? 삼성맨은 어떤 면이고 현대맨은 어떤 면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어디는 뭐 노조가 활성화되어 있다, 현대 쪽은 뭐 이쪽은 노조가 별로 활동적이지 못하다. 딱 어떤 얘기를 하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 뭐 삼성 하면은 또 뭐가 떠올라요? 거기에 조직 문화는 어떤 거다. 그래서 어떤 유니폼화되고, 또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뭐 S대학교는 뭐다, 뭐 K대학교는 어떤 거다, 뭐 Y대학교는 뭐다, 이런 식으로 뭐가 떠오르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상징. 뭐 학교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그 학교의 교가 또는 뭐 교기, 응? 뭐 깃발도 있죠. 교훈, 교목, 교화 이런 다 아시죠?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의식들은 뭐 조회를 한다든지 교직원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의례와 의식들이 있다. 그것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조직문화 유형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참 유계적인 문화가 있을 것이고, 유계적인 문화가 있을 것이고, 합리적인 문화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문견으로 봤을 때 이쪽으로 올라가서 또 유연해, 굉장히 플렉서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좀 뭐 딱딱한 뭐 경직성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적극성이 있고, 이거는 좀 소극적이다. 이렇게 봤을 때, 좀 더 유연성이 있고 적극적인 그러한 것들은 외부 환경에 아무래도 적응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혁신적인 문화로 꼽을 수가 있겠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그 집단적인 효능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에피커시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그 효능감은 자기 효능감으로서 개인 효능감으로 또는 교사 효능감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교사들이 뭐 학생들한테 어떤 그 긍정적 영향을 줄 거라고 그 생각하고 있는 그 개인의 그 생각들, 그거는 이제 그 교사 효능감, 개인적 효능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전체 교사들이 노력해가지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에 대한 그 교사들의 인식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여기에는 이제 여러 그 뿌리가 있을 거란 말이죠. 소스가. 왜 경험을 하잖아요. 그 교사가. 그 다음에 또 진짜 성공과 실패를 뭐 이렇게 교사들이 경험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대리적으로 다른 학교에 간접적으로 성공했고 어떤 동료의 성취 이런 걸 보면서 모델링화 시키는 거죠. 모델화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언어적 설득이라든지 정서적 상태 이런 것들이 여기 소스로 들어있죠.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보면 집단적 효능감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아무래도 그 잘 가르치려고 하는 그 티칭, 교수하는 거, 그 능력에 대한 평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예. 그래서 효능감이 생긴단 말이죠. 아니, 학생들한테 내가 잘 가르치고 있는가? 그러면서 자기가 효능감이 생기는 거잖아. 예. 그리고 그런 능력도 굉장히 이제 자기가 평가하는데 그 평가를 잘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떤 일을 할 것이냐, 타스크죠. 어떤 과업을 내가 수행할 것이냐. 즉, 교사가 하는 게 수업하고 생활지도하고 이럴 텐데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뭘까? 일단은 수업에 필요한 것으로 국한시키면 그러면 교수 과업이 되겠죠. 여러 형태들의 자원도 끌어와야 될 것이고 수단도 가져와야 될 것이고 그렇죠? 수업에 필요한 것들 그러한 것들이죠. 그래서 교수 과업과 교수 능력은 서로 뭐 굳이 구분한다기보다도 이제 같은 형태로서 이렇게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것들이 형성 요인이에요. 집단 요인과는. 자, 그런 이야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결국은 이 학교 조직이 학생들을 성공적으로 가르치는 데 필요한 능력 이거를 갖고 있냐 하는 관점에서 평가되기도 하고 분석되기도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높은 집단적 효능감을 가지려면 결국은 그 학교 조직의 목표를 수용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강력하고 그 지속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높은 집단적 효능감이 나올 것입니다. 다음은 교사 신뢰예요. 이 교사 신뢰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이제 그 패컬티들이 그러니까 가르치는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저 교사한테 이렇게 받으면 참 좋다. 그것은 학생들도 믿고 그다음 학부모들도 믿고 이러면서 뭐 당연히 학교 교장 선생님도 믿고 있고 그다음에 동료 교사들도 믿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합해져 가지고 이게 전반적인 신뢰 문화, 교사의 신뢰 문화가 형성되는 거다 이거죠. 그건 당연히 중요한 거죠. 학생과 학부모와 교원, 그렇죠? 뭐 교원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뢰로운 문화의 특징,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신뢰롭다고 하는 문화는 결국은 개방성입니다. 폐쇄적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당연히 신뢰가 교사 신뢰가 쌓이면 그것은 학업 성취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상호 의존성이라고 하는 부분. 이런 상호 의존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또 한편으로는 그 취약하는 그 취약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로 작동이 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상호 의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밑바탕이 그 상호 의존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서로 취약하기 때문에 의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냐? 이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개방성. 그다음에 유능해야 돼요. 그래야 믿을 수가 있어요.
그 취약하면 안 된다고. 예. 그래서 뭐 상호 의존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그 취약함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 학업 성취도 학생들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킨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굉장히 유능하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 외적인 뭐 인자함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믿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이완 결합 체제. 이완 결합 체제라고 하는 것은 좀 루슬리하게 카플드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완이 돼 있었지만 이렇게 결합이 돼 있단 말이죠. 즉 무슨 얘기냐 이 말은 서로 이렇게 학교라는 조직은 연결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독자성이 있단 말이죠. 왜? 그 교과목에 대한 전문성들은 또 따로 그 교사들이 각각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 클래스도 마찬가지예요. 학년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독자성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자,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학교 조직의 이완 결합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것은 서로 상당한 신뢰가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신뢰의 논리다. 이렇게 메이와 로아는 예전에 지금부터 한 40년 전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다음으로 이제 교사 개인주의, 뭐 불간섭주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피해가 된 사례를 여기 하그리부스가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예요. 동료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이제 그러다 보면 자꾸 자기가 그 불간섭주의나 개인주의가 판치고 있으면 그게 이제 굉장히 전문성 신장이 제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갖고 있어요. 우리 교사들이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떤 클래스에서 내가 수업은 그 내 반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피동적이며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자율성을 갖고 있으나 굉장히 고립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런 장단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학교 조직 풍토의 이제 조직 건강, 일 개인의 사람의 그 한 개인의 건강이 있듯이 조직도 그 건강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학교는 어떤 학교냐, 건강하지 못한 학교는 어떤 학교냐, 이렇게 나누어 놓고 봤을 때 아무래도 그 조직 환경에 잘 적응을 하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건강하겠죠. 조직 목표의 내부적으로 그건 목표 달성이 잘 되고 있다거나 그거는 이제 제도 수준이나 그 관리 수준이나 그 다음에 기술적인 수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거 호이 미스켈이 주장하는 겁니다. 조직화된 무정부로서의 학교도 얘기를 합니다. 무정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아너키스트입니다. 조직화된 무정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목표가 굉장히 좀 모호합니다. 학교는 굉장히 추상적인 목표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학교 목표에. 그리고 정확하게 이게 딱 떨어지질 않아요. 과학적인 기법으로 딱딱 설명되지 않습니다.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결과의 측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참여도 유동적인 참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서의 조직화는 되어 있으나 뭐 그렇게 잘 정돈되어 있지 않는 그냥 무정부로서의 그런 아너키즘의 형태로서의 모습을 갖고 있다 해서 조직화된 무정부라는 표현을 씁니다. 학교 풍토에 관련된 주요 개념들 쭉 보면 안전, 공동체, 학업, 제도, 환경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탈리스라고 해서 여러분들 뭐 OECD가 수행하고 있는 이 탈리스가 이렇게 몇 년 주기로 해주고 있는데 이거 탈리스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앞자를 땄어요. 그 티칭과 러닝이죠.
탈리스에서 and 넣어서 TAL, Teaching and Learning이에요. 그 다음에 IS는 인터내셔널 서베이죠. 그래서 교수학습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뭐 교수학습 뭐 어떤 국제조사 뭐 이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비교해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탈리스는 OECD 국가의 학교 뭐 15,000개, 그 다음에 26만 명 교사 이런 식으로 놓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주제를 갖고 살펴보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교직 선택 탈리스 보면 교직 선택 동기가 뭐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러면 뭐 이제 OECD 평균에 비해서 한국은 이제 이 파란색인데요. OECD 평균에 비해서 사회에 기여한다. 이거는 한국이 좀 좋고요. 그리고 가장 큰 게 안정된 직업이라고 이렇게 개인적인 유용성 동기를 봤을 때 OECD보다 많이 높은 게 뭐냐면 이렇게 자기가 직업을 갖겠다는 거예요. 유용성 동기. 굉장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근무 여건에 대해서도 많이 한국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돈 버는 거, 수입이 안정되게 보장되는 거, 그것도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경력에 대해서도 굉장히 추구하고. 그 다음에 전문성에 대한 필요한 정도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전문성 개발 방해하는 요인들을 봤을 때 업무가 너무 많다니까요. 흔히 이제 교사들이 잡무 얘기만 하는데 이런 업무 일정하고 너무 겹쳐가지고 내가 전문성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직 만족도는 뭐 가르치는 일이 사회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굉장히 가치 있는 일로 평가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한국이. 그다음에 교직은 뭐 좋은 점이 훨씬 많다라고 그래도 답변을 해주세요. 다른 OECD 평균보다 높죠. 학교 만족도도 참고하시고요. 자기 효능감 참고하시면 되고 나머지도 다 참고 뭐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평가 들어가겠습니다. 학교 조직문화 수준에 해당되지 않는 거가 있죠. 조직문화 우리 찾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규범 됩니까? 됩니다. 가치, 밸류, 묵시적 어썸션, 가정, 행성 이거는 뭐 갑자기 너무 변별력이 없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왜 행성이 나왔는지. 자, 이건 좀 너무나 차이가 나는 변별력을 갖고 있어가지고 누구든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닌 것을 먼저 고르면요. 이완결합 메이어 로안이 얘기한 아까 설명드렸었고 신뢰라고 하는 logical confidence 신뢰 논리 그다음 무정부로서 학교 설명드렸어요. 다음에는 이제 디자인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